저를 믿고 반복 학습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여러분도 제가 받은 점수 이상으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빅데이터 모델링 과목에서 분석 환경 구축입니다. 이번 강의는 빅데이터 모델링 과목에서 분석 모형 설계이고 분석 환경 구축 항목입니다. 먼저 분석 도구 선정에 대해 설명드리고 데이터 분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석 도구 선정입니다. 개요입니다. 분석 도구에는 R, 파이썬, SAS, SPSS 등이 있습니다. R과 파이썬은 오픈소스 프로그래밍 언어이기에 무료입니다. 하지만 SAS, 즉 SAS와 SPSS는 특정 기업의 소프트웨어로 라이센스 비용이 있는 유료입니다. 분석 도구에는 좀 전에 설명을 드린 R, 파이썬, SAS, SPSS 등이 있는데요. R은 통계학자들이 개발한 S 언어 기반 오픈소스 언어입니다. 따라서 무료이고요. 통계 분석과 시각화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로서 다소 복잡할 수도 있고요. 대규모 데이터 처리 시 메모리 사용이 비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파이썬은 R과 달리 범용적인 C 언어 기반의 오픈소스 언어로 R과 동일하게 무료입니다. 데이터 분석 및 머신러닝을 위한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제공해주고 있고요. R 역시 다양한 통계 분석과 시각화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제공해 줍니다. 파이썬은 쉬운 문법과 유연성으로 접근이 쉽지만 기본적으로 통계 분석 기능이 R보다는 적고 추가 라이브러리 설치가 필요합니다. 파이썬에서 주로 많이 우리가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는 사이키런, 케라스, 텐서플로우, 파이토치 이와 같은 라이브러리가 있고 사이키런은 파이썬의 머신러닝 즉 API이고 케라스는 파이썬의 딥러닝 API입니다. 텐서플로우는 구글 딥러닝 혹은 머신러닝 라이브러리고 파이토치는 페이스북의 유연한 딥러닝 라이브러리입니다. 자, SAS는 상용 통계 분석 소프트웨어로 대규모 데이터 처리가 필요한 기업 및 연구기관, 정부에서 많이 사용하고요. 유료화입니다. SPSS는 SAS와 동일하게 상용 통계 분석 및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로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로 코딩보다는 아이콘을 드래그 앤 드랍을 하는 이런 사용자 친화적 인터페이스로 유료화로 되어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기사 실기시험은 R 혹은 파이썬 언어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되고요. 요즘 현업에서는 주로 파이썬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페이지는 제가 사용을 했던 분석 도구에 대한 예시인데요. 파이썬과 R은 코딩으로 작업을 해야 되고요. 위에 그림은 파이썬으로 사용한 시각화 그래프이고요. 밑에 그림은 R 언어로 사용한 시각화 그래프입니다. SPSS는 유료화로 이 첫 번째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코딩으로 하지 않고 이 아이콘들을 드래그 앤 드랍 형식으로 서로 연결을 해서 분석에 이런 흐름을 작성을 해서 분석을 진행하고요. 아래쪽 그림은 SPSS를 사용해서 군집화를 했던 결과 자료입니다. 자, 두 번째 데이터 분할입니다. 개요입니다. 데이터 분할, 데이터 스플리팅이라고 하고요. 이 데이터 분할은 머신러닝 모델의 학습과 평가를 위해서 데이터를 여러 부분으로 나누는 과정입니다. 모델의 성능을 올바르게 평가하고 일반화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데이터 분할의 목적은 모델 학습 및 평가를 하기 위해서 합니다. 훈련 데이터, 즉 트레인 셋으로 모델을 학습을 하고 테스트 데이터, 즉 테스트 셋으로 모델 성능을 평가합니다. 데이터 분할은 오버피팅, 즉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요. 모델이 훈련 데이터에만 최적화되지 않도록 별도의 검증 데이터, 밸리데이션 셋이라고 하고요. 이 검증 데이터를 활용을 하여 일반화 성능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가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을 하거나 혹은 다른 여러 기법 등을 사용을 해서 과적합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검증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데이터 분할을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오버피팅을 방지를 해서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높이고 이런 일반화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합니다. 모델이 새로운 데이터에서도 좋은 성능을 내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분할의 종류에는 폴더 아웃 기법과 K-폴더 교차 검증, 그리고 부트스트랩 방법 등이 있고요. 빅데이터 분석 기사 실기 시험에서는 주로 K-폴드 교차 검증에 대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험뿐만 아니라 현업에서도 사용하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고요. 개요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모델 성능을 평가하고 일반화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홀더 아웃 방법인데요. 데이터를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로 단순하게 나누어서, 즉 학습은 훈련 데이터로 학습을 하고 평가는 테스트 데이터로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8:2 또는 7:3 비율로 나눕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 전체 데이터가 100이라고 하면 훈련 데이터를 70개, 테스트 데이터를 30개, 저는 주로 훈련 데이터를 80개, 테스트 데이터를 20개, 즉 8:2로 많이 구분을 합니다. 데이터가 충분히 있을 경우 간단하고요, 빠릅니다. 하지만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의 샘플링에 따라서 성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습되지 않은 데이터들이 테스트 데이터에 있다라고 하면 성능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이런 홀드아웃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두 번째 K-폴드 교차 검증을 진행합니다. 주로 현업에서는 홀드아웃 방법도 많이 사용하지만 K-폴드 교차 검증도 더 많이 사용하고요. 데이터를 K개의 폴드로 나누고 K1,
반복하여 각 폴드를 테스트 데이터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을 보면 만약에 K가 5라고 하면 반복을 K번, 즉 5번 한다라고 했죠. 또한 각 폴더를 5개로 나누고요. 첫 번째에서는 테스트 데이터가 앞단에 있고 두 번째는 테스트 데이터가 5개 중에 두 번째에 있고 세 번째는 데이터를 5개로 나누었을 때 세 번째 테스트 데이터가 있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이와 같이 K가 5인 경우는 결국에는 모든 데이터를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로 전부 다 검증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의 반복에서 특정 폴더를 테스트 데이터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 K-1개의 폴더를 훈련 데이터로 사용하는 기법이므로 데이터 분할의 영향을 줄여줍니다. 즉, 홀드아웃 방법의 단점인 데이터 분할의 영향을 줄여주고 일반화된 성능 평가가 가능합니다. 부트스트랩 방법. 원본 데이터를 사용해 복원 추출 방식으로 새로운 샘플링을 생성하여 여러 개의 모델을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데이터의 크기가 작을 때 유용하며 불균형 데이터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매번 샘플링 할 때 일부 데이터가 여러 번 포함될 수도 있고 복원 추출을 하기 때문에 일부 데이터는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개의 모델을 학습을 하고 평균을 내어 최종 성능을 평가하는 데 사용합니다. 자, 데이터 분할을 할 때 몇 가지 팁을 드리면 데이터의 이런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서 균형적으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종속 변수가 범주값인 경우, 즉 범주값을 우리가 예측을 할 때는 클래스의 불균형이 있는 경우 스트래티파이드 샘플링, 즉 계층적 샘플링을 적용합니다. 우리가 남녀를 예측을 해야 되는데 남자가 80이고 여자가 20인 경우 동일한 비율을 우리가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에 유지를 해줘야지만 좋겠죠. 예를 들어서 모든 이런 경우 잘 없겠지만 모든 여자 데이터가 테스트 데이터에만 있고 훈련 데이터는 남자 데이터만 있다라고 하면 결국 훈련할 때는 여성에 대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남성만 훈련을 했죠. 하지만 테스트에서는 여성 데이터가 오면 전부 다 남자로 예측을 하겠죠. 이와 같은 데이터의 불균형이 있는 경우 우리가 스트래티파이드 샘플링, 즉 계층적 샘플링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랜덤 시드를 설정을 해야 되고요. 분할할 때 매번 동일한 결과가 나오도록 랜덤 스테이트를 설정을 하고 시계열 데이터 같은 경우는 과거 데이터를 사용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경우 타임 시리즈 스프리트를 적용합니다. 이와 같은 이 스트래티파이드 샘플링, 랜덤 시드 설정, 시계열 데이터의 타임 시리즈 스플리트는 빅데이터 분석 기사, 실기시험을 준비를 할 때 파이썬에서 이런 옵션을 설정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질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홀더 아웃 혹은 이런 교차 검증을 할 때 주로 어떤 퍼센테이지로 분할을 하는지 많은 질문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훈련과 테스트 데이터로 어떤 전체 데이터를 분할을 할 때는 주로 8대2 혹은 7대3으로 분할을 하고 저는 주로 8대2로 분할을 합니다. 그리고 훈련
검증 테스트로 우리가 진행을 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전체 데이터를 100으로 했을 때 훈련 데이터를 60%, 검증 데이터를 20%, 테스트 데이터를 20%로 분할을 해서 우리가 모델 최적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를 끝으로 빅데이터 모델링 과목에서 분석 모형 설계를 마무리 짓고 다음 강의에서는 지금까지 얘기를 했던 여러 분석 모형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반복과 학습은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